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참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긴 시간을 살아오다 보니 주변에서 저에게 자주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 편히 오래 살 수 있느냐고요. 사실 장수라는 것은 단순히 숨을 오래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 내 마음이 닿는 곳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가에 달려있는 법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하고 건강을 좋은 약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세기를 살아오며 깨달은 진실은 아주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잠들고 깨어나는 집안의 기운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에 들여놓는 물건 하나, 나무 한 그루에도 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 삶과 자연이 어떻게 공명하는지를 통찰한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집안에 무엇을 들여놓아야 할지는 고민하면서도 무엇을 내보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사를 넘어서고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여러분의 생명력을 오히려 갉아먹고 있는 존재가 바로 곁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어떤 나무는 우리에게 맑은 산소를 주고 마음을 치유해 주지만 또 어떤 나무는 주인의 생기를 빼앗아가고 집안의 운기를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는 붉은 경고와도 같습니다. 예전 우리 어머니들은 장독대 근처에 나무 하나 심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 집터의 기운을 흔들지는 않을지, 잎이 너무 무성해 햇빛을 가려 집안을 음습하게 만들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셨지요. 그 마음 안에는 가족의 안녕과 장수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보기 좋다는 이유로 혹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분별하게 들여놓은 식물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잠자리를 방해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주변을 비워내고 맑게 유지해야 합니다. 내 몸이 약해질 때 집안의 나쁜 기운은 그 틈을 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원해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100년을 넘게 살아온 한 노학자가 후배 세대들에게 전하는 삶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는 아주 간절한 권고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이 나무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갉아먹는 불운의 뿌리를 잘라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남은 세월을 더 건강하고 평온하게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곧 우리의 운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그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시간입니다. 자, 이제 어떤 나무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집에서 지금 당장 치워야 할 것은 바로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는 나무 혹은 이미 말라버린 식물들입니다. 제가 길을 걷다 보면 가끔 베란다 한 구석에 잎이 다 떨어지고 줄기만 앙상하게 남은 화분들을 그대로 방치해둔 집들을 보게 됩니다. 주인은 바빠서 혹은 아까워서 아니면 언젠가 다시 살아나겠지 하는 막연한 미련 때문에 그 죽은 나무를 곁에 둡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식물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맑은 기운을 주지만 생명을 다하는 순간부터는 주변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음한 기운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를 두고 사기, 즉 죽은 기운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에 죽음의 기운이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몸의 기운이 예전만 못한 중년과 노년의 시기에는 이러한 외부의 기운에 더 쉽게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식물을 참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몸이 무겁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분의 댁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거실 한복판에 세워진 거대하고 바싹 마른 고목이었습니다. 멋스러운 인테리어, 소품이라 생각하며 수년째 두고 있었지만 그 나무는 이미 생명을 잃은 지 오래였지요. 저는 그분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나무가 당신의 생기를 대신 마시고 있으니 오늘 당장 집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나무를 치우고 난 뒤부터 그분의 안색이 돌아오고 집안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죽은 식물은 먼지를 끌어모으고 벌레를 꼬이게 하며 공기를 정체시킵니다. 정체된 공기는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50살이 넘으면 우리 인생은 비워내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미련 때문에 버리지 못한 채 쌓아둔 물건들, 그리고 죽어버린 식물들은 우리 영혼에 끼는 이끼와도 같습니다. 그것들을 털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죽은 나무에 조화를 꽂아 장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화 역시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기에 진정한 생명 에너지를 줄 수 없습니다. 먼지가 쌓인 조화는 오히려 집안의 운기를 탁하게 만들 뿐입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며 느낀 것은 우리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할 것은 흘러가게 두고 죽은 것은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집안에 시든 잎이 보인다면 즉시 가위로 잘라주십시오. 그리고 뿌리까지 말라버린 나무가 있다면 아쉬워하지 말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집 밖으로 내놓으십시오. 나무를 치우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낡고 쇠퇴한 기운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생명의 빛을 채워넣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지 죽은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지금 베란다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다 지쳐 숨을 거둔 식물이 있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가정의 화목을 불러오며 여러분의 소중한 수명을 보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비오는 화분 자리에 맑은 햇살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 햇살이 여러분의 얼굴에 닿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장수의 기운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식물들입니다. 요즘 집안 인테리어를 위해 선인장이나 가시가 돋친 특이한 식물들을 거실이나 침실에 두는 분들이 참 많더군요. 물론 그 모습이 강인해 보이고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은 있겠으나 인생의 황혼기를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리 바람직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워져야 하고 우리가 머무는 공간 또한 모난 곳 없이 둥글둥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안 곳곳에 날카로운 가시가 뻗어 있다면 우리 무의식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선인장의 가시는 본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 공격적인 에너지가 매일 우리가 숨쉬는 공간에 가득 차게 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 또한 점차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예전에 평소 아주 온화하시던 한 노 교수님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안 분위기가 무척이나 살벌하고 가족들 간에 잦은 말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고민을 털어놓으시더군요. 거실을 유심히 살펴보니 창가에 사람 키만한 대형 선인장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가시가 사방으로 뻗어있는 그 모습이 마치 집안 사람들을 향해 화를 내고 있는 형상이었지요. 저는 교수님께 조언해드렸습니다. 저 가시들이 가족들의 화목을 찌르고 있으니 부디 밖으로 옮기거나 잎이 둥글고 부드러운 식물로 바꿔보시라고 말입니다. 그 뒤로 그 집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날카로운 가시가 사라진 자리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관엽식물을 들여놓자 신기하게도 가족들의 대화가 다시 부드러워졌고 교수님 본인의 혈압 또한 안정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공간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심리학적 영향입니다. 끝이 뾰족한 물건을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 뇌는 미세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고 그것이 쌓여 결국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것이죠. 특히 50살 이후에는 고독과 외로움이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 가시가 많은 식물은 상징적으로 타인의 접근을 거부하는 고립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게 만들지요. 우리가 바라는 노년의 삶은 따뜻한 햇살 아래 손주들의 손을 잡고 이웃과 웃으며 인사하는 평화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내 곁에 나를 찌를 수 있는 것들을 두지 마십시오. 물론 베란다 밖이나 담장 너머에서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용도로는 가시 있는 식물이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살을 맞대고 생활하는 방 안이나 거실에 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주인의 생명을 보살펴야 할 집이 오히려 주인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화려함에 가려진 날카로운 가시가 여러분의 평온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식물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치우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은 나무 한 그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공격성과 불안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뾰족한 가시보다는 넓은 잎을 거친 질기름보다는 부드러운 초록을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둥근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음도 그 결을 따라 편안해지고 장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것은 부러지기 쉽지만 부드러운 것은 천년을 가도 변치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그 부드러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집안의 빛을 가리고 음습한 기운을 불러오는 거대한 덩굴 식물이나 너무 무성하게 자라 천장을 뒤덮는 나무들입니다. 식물은 적당히 있으면 생기를 주지만 그것이 인간의 생활 공간을 압도할 만큼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 집안 곳곳을 타고 올라가 벽을 가득 채우는 덩굴 식물은 우리 조상님들이 집안에 절대 들이지 않았던 것 중 하나입니다. 덩굴은 무언가를 휘감고 올라가며 질식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운이 집안을 지배하게 되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운기 또한 꼬이게 됩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자꾸만 얽히며 무엇보다 건강 면에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덩굴이 벽을 빽빽하게 덮으면 집안에
햇볕이 들 자리가 사라지고 습기가 차게 되는데 이는 곧 음기의 과잉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밝은 햇살과 맑은 공기, 즉 양기입니다. 양기가 충만해야 뼈가 튼튼해지고 마음의 병인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집을 마치 정글처럼 우거지게 만들어 놓으면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 노년의 생명력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산속에 너무 깊이 가려진 집에서 홀로 사시는 노인을 뵌 적이 있습니다. 집안까지 타고 들어온 동굴 때문에 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만큼 어두웠지요. 그분은 늘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묘하게 꼬여 있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것은 식물이 집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와 습기가 좁은 실내에 가득 차면 사람의 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50살을 넘긴 분들에게 집은 안식처여야지 생명력을 소모해가며 관리해야 하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무성한 잎사귀들은 햇빛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공기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고인 물이 썩듯 흐르지 않는 공기는 우리 몸속의 기운을 정체시킵니다. 또한 어떤 식물들은 그 유래나 이름 자체가 슬픔과 이별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상가에서나 쓰이던 꽃이나 지나치게 쭉 늘어져 슬픈 형상을 하고 있는 나무들은 우리 무의식에 자꾸만 하강하는 기운을 심어줍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기운, 밝게 피어나려는 에너지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축 늘어진 잎사귀를 매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어깨가 어떻게 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거실 창가를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나무를 보십시오. 혹시 그 나무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에 닿아야 할 아침 햇살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벽을 타고 올라가는 덩굴들이 여러분의 시야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감하게 가지를 치고 너무 무거운 것들은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해치고 있다면 그것은 집착에 불과합니다. 집안에 여백이 있어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고 공기가 흘러야 장수의 기운이 샘솟습니다. 거창한 숲을 집안에 들여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작고 맑은 화분 하나가 주는 평온함이 집안을 삼킬 듯 우거진 거목보다 100배는 더 여러분의 수명에 이롭습니다.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빛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쇠약해져가는 기운을 되살리고 맑은 정신으로 100년을 사는 지혜입니다. 덩굴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의 삶도 비로소 막힘없이 술술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삶의 공간을 가꾸는 것이 곧 우리 마음의 밭을 가꾸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나무, 즉 죽어가는 나무와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나무, 그리고 빛을 가리는 무성한 덩굴을 치우라는 것은 결국 내 삶에서 부정적인 기운과 고립, 그리고 집착을 걷어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50살이 넘고 60이 되면 우리는 이제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화려한 것을 곁에 두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진정한 행복은 내 주변이 얼마나 단순하고 맑은가에 달려있더군요. 집안에 물건이 넘치고 식물이 무성하면 마음이 쉴 곳을 잃어버립니다. 맑은 기운이 머물 자리가 없으니 몸에 병이 들고 정신이 흐려지는 법이지요. 사람의 수명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라 하지만 그 수명을 건강하고 품위 있게 누리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나이가 들어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머무는 자리를 먼저 향기롭게 만드십시오. 가시 돋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듯 가시 돋친 식물을 치우며 내 마음의 모난 구석을 깎아내십시오. 어두운 그늘을 만드는 덩굴을 걷어내듯 과거의 후회와 미련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환한 햇살 속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만약 누군가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거나 무시를 당해 마음이 괴로운 날이 있다면 그저 말없이 베란다에 시든 잎을 하나 떼어내며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을 키우기보다 내 공간의 먼지를 닦고 죽은 기운을 내보내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정갈해진 집안을 바라보며 마시는 차 한 잔의 평온함이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하고 얼굴에 깊은 온화함을 새겨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집은 화려한 식물이 가득한 집이 아닙니다. 주인의 인품을 닮아 단정하고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구석구석을 비추며 적당한 여백이 있어 바람이 잘 통하는 집입니다.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은 늙어도 추하지 않고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향기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지만 또 생각보다 깁니다. 그 긴 시간을 고통과 불안 속에서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대로 집안의 붉은 경고들을 과감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집을 청소하는 일을 넘어 여러분의 운명을 새롭게 쓰고 남은 생을 축복으로 채우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거실에 둥근 잎을 가진 작은 나무 하나를 들여보십시오. 그 푸른 생명이 매일 아침 여러분께 인사를 건넬 때 여러분의 몸 안에도 새로운 생명 에너지가 솟아날 것입니다. 100살의 노학자가 드리는 이 진심 어린 조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저 햇살처럼 밝고 저 맑은 공기처럼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는 여정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